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펌 관련 이슈인데요. 이번 주에 정말로 핫한 종목이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건 어펌은 하락을 한 게 맞는데, 손실이 조금 커진 게 문제였죠. 개인적으로 어펌이 실적이 잘못 나오면 마르케타 역시도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관이 돼 있긴 한데 어펌의 실적이 대체로 좋아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모로 비용이 좀 늘어나서 손실이 늘어난 것뿐 전반적으로 이 BNPL 자체의 성장은 증명을 했는데 어펌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여러모로 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이번 선공개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이걸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더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데 트위터에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숫자로만 짧게 보면 되게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뭐 전망치보다 좋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뜯어보면 손실이 꽤 많이 늘어난 거여서 고가를 찍었다가 당일날 이때 80 거의 4를 찍었으니까 현재가 대비해서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시총 1조, 2조짜리도 아니고 이 정도의 시총을 가진 기업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11일 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모든 타겟 프라이스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바이 이견은 한 개밖에 없었고 원래 좀 어펌을 고평가해 주던 곳에서 150에서 100으로 낮춘 거 빼고는 45도 있고요, 51도 있고요. 대참사입니다, 진짜. 이 타겟 프라이스가 이렇게까지 급락했으면 사실은 단기간에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근래 웬만한 핀테크 업체들이 타겟 프라이스가 다 뭐 반토막 이상 나고 있지만 이 제프리스에서 목표가가 45 나왔다는 게 진짜 좀 치명적이고요. 고가가 얼마건 간에 뭐 50일 45 이 정도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어펌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길게 보고 매수해도 아마 충분히 괜찮은 또 좋은 매수 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소송 관련 이슈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어펌에 대한 이 BNPL 관련 이 뭐 고평가다. 사실 이런 소송이야 워낙에 급락한 주식에 다 따라 붙습니다. 뭐 어펌만 있는 건 아니고 웬만한 급락한 기업에 이런 거 다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망치를 더 높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소송 주주 모집하는 뉴스 굉장히 많은데 어펌은 원래도 이 CFPB 쪽에서 규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있죠. 트위터 먼저 공개해서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라는 내용이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고요. 이런 이슈가 뭔가 굉장한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굉장히 생소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긴 한데 이번 경우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망치를 좀 잘못 뭐 부풀렸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거다 보니까 어펌에 대한 소송은 아마 여러모로 좀 어펌을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주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뭐 1, 2분 빠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원래 공개돼야 하는 시간과 다르게 공개되었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소파이가 두 번째 소식으로 드디어 이 소파이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금이나 체킹, 세이빙 계좌 등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합병 소식이 있고 난 뒤에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이제는 완벽히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행이 되었다. 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파이 머니 자체가 이 체킹 계좌나 세이빙 계좌로 그러니까 강제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모로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뭔가 월급을 이체한다는 개념의 체킹 계좌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좀 아마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나 관련 내용을 한번 언급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예금이나 이런 게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적 발표에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곳들과 비교해봐도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차임이나 뭐 랜딩클럽, 유명한 핀테크 업체들과 비교하면 사실 다른 곳들은 조금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랜딩클럽이랑만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소파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쪽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건데 그 레퍼럴 금액처럼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인즉슨 이번 분기 사용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름쯤에 발표되는 1분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고객 수가 굉장히 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서 이번 분기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슈퍼볼 관련해서 앱 다운로드 순위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 소파이 앱 다운로드 랭킹인데 원래 높을 때가 잠깐 있었고 최근에는 쭉쭉 내려왔습니다. 뭐 1월 달만 보더라도 뭐 60등, 70등, 50등, 뭐 높아봐야 50등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30등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슈퍼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최근에 뭐 SNS 마케팅, 그리고 이번 예금 등등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소파이에 대한 실적은 1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그림은 12월보다 1월 달에 사용자 수가 약 25% 늘었다. 방문자 수가 그렇다는 건데 이 데이터는 이 앱 데이터 조회하는 곳에서 보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고요. 추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파이에 대한 뭔가 이번 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큰 이슈가 있는 2022년도 1분기다 보니까 이번 분기는 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가 반영되는 실적 발표는 3개월 뒤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염두하고 소파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